네, 오늘은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순서가 4가지 있으면 이 4가지를 1번 설명할 때 바로 문제 풀어보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순서를 알아보면 1번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려는 것을 x, y로 둡니다. 일단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x, y 꼭 2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일단 예제 1번에다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과 토끼가 모두 100마리이고 다리를 세어보니 닭과 토끼의 다리수의 합이 272개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묻는 것은 닭과 토끼의 마리수이기 때문에 닭을 x로 두고 토끼를 y라고 둡니다. 닭이 y마리가 돼도 되고 토끼가 y마리가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에 나오는 수량 사이의 관계를 찾아서 연립방정식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닭과 토끼 마리수가 합이 100이기 때문에 x 마리 플러스 y 마리는 100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세어보니까 272마리였다고 합니다. 닭은 다리수가 2개죠. 그러면 2x 이게 닭의 다리수입니다. 여기에다가 토끼는 다리수가 4개죠. 그러면 4y가 됩니다. 그럼 이거 닭과 토끼 다리수의 합이 272이므로 이것의 답은 272가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합니다. 그럼 저는 x를 2x 위에도 2x로 만들고 밑에도 2x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2x 각각 다 2를 곱해줍니다. 그럼 2x 플러스 2y는 200이 되죠. 하지만 밑에는 2x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수를 안 곱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2x 플러스 4y는 272가 됩니다. 여기에서 x 두 개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 값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전체 항을 마이너스로 한다 그러면 일단 2x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2y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2y입니다. 그리고 200 마이너스 272는 272 빼기 200을 해보면 72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72가 됩니다. 왜냐하면 272 마이너스 9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되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72 나누기 2는 36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마이너스 두 항에 모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정리를 하게 되면 모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y는 36이 되었죠. 그럼 이 36을 x 플러스 y는 100이라는 식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36은 100입니다. 그러면 x만 오직 왼쪽 항에 놔두고 36을 우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100 빼기 36은 64가 되네요. 네, 그러면 x는 64가 되고 y는 36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x는 64, y는 36이죠. 그러면 결국 닭은 64마리 꼭 단위는 적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토끼는 36마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순서는 구한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여기서도 닭과 토끼의 마리수를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답은 닭과 토끼의 마리수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리고 우리가 푼 순서대로 이렇게 이수단편에 나온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 순서에 알맞게 우리가 구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를 풀 때는 꼭 이 4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1번 갔다가 3번 갔다가 2번 갔다가 하지 마시고 1, 2, 3, 4 꼭 순서대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 봤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활용인데요. 이거 일단 첫 번째는 거리 속력 시간의 활용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일단 거리 속력 시간을 할 때는 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리고 안에 T자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거리가 지고 있네요.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핸들 같은데요. 일단 거리를 보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딱 알맞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간단하고 쉽게 외우는 것이 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일단 거리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시속 80km로 X시간 동안 간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써야 하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면 속력 80km 곱하기 X시간이니까 X를 곱해주면 80X km가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한번 이 식에 대입해서 풀어봤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므로 이 식을 이쪽에 넣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속 100km로 Xk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이므로 우리는 속력분의 거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속력 일단 100km죠. 속력 100km분의 거리는 Xkm입니다. 그러므로 X는 100분의 X 시간이므로 몇 시간 이렇게 단위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력으로 넘어가 보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시간 동안 Xkm를 갔을 때 속력을 한번 구해보면 시간분의 거리이므로 3시간 동안 그럼 3분의 거리 Xkm입니다. 그러므로 X를 대입해주면 일단 속력이기 때문에 앞에 시속 3분의 Xkm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일단 거리 속력 시간은 쉽게 풀리는데요. 꼭 이 표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마지막에 거리, 시간, 속력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 소금물의 농도와 소금의 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농도의 뜻을 살펴보면 농도는 용액의 진하고 묽은 정도를 나타낸 것이 농도입니다. 농도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푸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용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의 식과 소금의 양의 식은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꼭 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기억이 나지 않으면 시험 문제에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식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농도의 식을 살펴보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입니다. 꼭 100분율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100을 꼭 곱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금물에 물을 더 넣거나 물을 증발시켜도 소금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소금물이라고 합시다. 소금물이 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소금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이렇게 물을 이만큼을 그냥 생수를 넣는다고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물은 소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물을 한 이 정도로 증발시켰다고 합시다.
그래도 이 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은 증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예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금 20g과 물 180g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소금물의 농도는 아까 전에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었습니다. 일단 소금의 양은 20g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금물의 양은 물과 소금을 합한 것이 소금물이기 때문에 180 플러스 20을 해줘야 합니다. 이곳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것은 농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20이었으니까 200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200분의 20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일단 역을 없애주고 둘이 약분을 하게 되면 10입니다. 둘이 약분하면 10이기 때문에 이 소금물의 농도는 10%가 됩니다. 그럼 일단 이 문제를 따라서 밑에 소금의 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물 농도 10%인 소금물과 소금물 200g의 소금의 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그럼 일단 밑에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10%였죠. 그럼 10을 위에다 넣어주고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20g입니다. 그럼 200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것이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0과 100을 약분해주면 10이 됩니다. 10분의 1 곱하기 200을 하게 되면 20이 되죠. 그러므로 소금물 농도 10%인 소금물과 소금물 200g의 소금의 양은 20g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연립일자 방정식의 활용은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외워야 하는 것은 소금물의 농도, 소금의 양식, 그리고 거리, 속력, 시간의 그 T자표 그것만 외워두면 활용은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